자, 이제 저희 강의를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뭐 추석 연휴가 당장 내일 모레고요. 내일 오후부터 일단 뭐 떠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잘 다녀오시라고 저희가 든든하게 보내시라고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주연 전문위원만의 기법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준비되셨죠? 네. 예, 들어볼까요? 네. 오늘 그 강의 내용은 이제 급등주 발굴법인데요. 좀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에이, 뭐 저런 내용이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뭐 변하거나 아니면 뭐 10년 전, 20년 전도 급등주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의 그 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부터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말미에 제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떤 힌트를 여러분들께 좀 드릴 테니까 한번 어떤 식으로 급등주들을 발굴해내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급등주 발굴법인데요.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모멘텀 체크가 됩니다. 시장에 이제 살아있는 모멘텀을 정리하라라고 이제 제가 해놨는데,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하거나 급등을 할 때는 절대 이유 없이 상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이유, 근거, 그런 부분들, 모멘텀을 꼭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그 모멘텀별로 시장에 살아있는 모멘텀들을 정리를 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그래야 급등주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재료가 있는 섹터에 일단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정리를 할 때 각 섹터의 대장주와 부대장주는 이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서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터지면서 코로나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이제 치료제 관련주들이 여러 종목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치료제 관련주로 엮여 있는지를 찾아서 관심 종목에 한 군데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대장주들과 부대장주들은 어떤 게 있고 후속주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정리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소, 전기차, 자율주행, 뭐 가상화폐, 뭐 KCT라든지 이제 뭐 그런 부분들, 드론, 신재생에너지 컨텐츠 관련주들, 그리고 대선 테마들, 비메모리 반도체 등등 지금 현재 시장에서 돈들이 쏠려서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승하는 섹터들의 이유가 분명히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섹터들을 찾아가지고 이러한 재료는 좀 지속 가능하다. 이러한 재료는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관심 종목 창에 한 100종목에서 200종목 정도 이제 저장을 해두실 수 있는데 섹터별로 그러니까 이제 테마별로 이렇게 묶어서 저장을 해두시고 매일같이 그런 섹터 내에 주가 흐름을 갖다가 챙겨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할 게 급등주를 발굴할 때는 어떠한 모멘텀을 찾아서 그 모멘텀별로 종목들을 정리를 해두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그래서 모멘텀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끼가 있어야 한다. 급등한 이력이 있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주가가 잔잔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종목들은 우리가 미리 알고 발굴해내고 매수하고 있는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주가가 급등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급등을 해본 종목이 또 급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상한가 친 이력이 있는가, 한 6개월 내에 주가가 급등한 이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이 종목이 예전에 급등을 한 부분이 있다. 그럼 어떠한 이슈로 급등을 했는지를 한번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갖다가 이렇게 분류를 해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등을 한다든지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은 분명히 세력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아니면 상승하는 중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 세력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어떤 모멘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모멘텀 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넣어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할 때 아니면 상한가를 갈 때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시세가 한 번 정도는 나온 종목들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큰 시세를 만들어내거나 강한 시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부분. 그래서 끼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상승 추세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바닥권에서 갑자기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런 경우는 보통 하락 추세에 있다가 바닥에서 반짝하고 터지는 경우인데요. 보통 이렇게 추세가 하락으로 쭉 내려오던 종목이 거래량이 탁 터지면서 하방으로 내려가는 추세를 멈추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연속적인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확률적으로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연속적인 상승세, 추가적인 상승세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래도 바닥을 확실히 만들어주고 우상향 상승 추세를 살짝이라도 만들어주고 있는 종목이 확률이 좀 더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 더 강하게 상승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고요. 장기 추세 상승으로 전환한 이후에 주가가 바닥권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든지 그리고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이라면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 유지 중인 종목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모멘텀 살아있고 그중에 끼가 있는데 이 종목이 상승 추세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저항에 근접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약간 좀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는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부분은 추세가 뭐 추세 저항이라든지 박스권 저항, 이평선 저항, 매물대 저항, 강한 저항 라인을 뚫어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을 열고자 할 때 굉장히 강한 힘으로 닫혀 있는 문이라 하면 그만큼 더 강하게 밀어야지 그 문이 열리겠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항이 강한 자리를 뚫어주는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시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항 돌파 시 강한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저항에 근접해 있거나 저항을 만들어 놓고 그 가격대를 돌파하기 위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한 시세, 어떠한 저항,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항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추세 저항이라든지 박스권 저항, 이평선 저항, 그리고 매물대 저항, 그리고 뭐 볼린저 밴드 저항, 뭐 각종 지표들에 대한 저항들이 많이 있겠죠. 이런 저항을 돌파하는 시점에 만들어진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항을 돌파한 이후에 보는 게 아니라 저항에 근접해 있고 저항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보는 겁니다.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차트 보시면 자, 서현이라든지 예전에 제가 이제 오늘장 내일장에서 서현 추천드려서 굉장히 큰 폭의 시세가 나왔었는데 제가 추천드렸던 자리가 이제 이런 자리에 5,000원대 부근인데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이런 전고점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강하게 시세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딱 그런 자리를 돌파하려고 하는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할 때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장기간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종목, 그런 종목을 찾아야겠고요. 뭐 새우글로벌이라고 대선 테마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선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 보시게 되면 굉장히 강한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등을 앞두고 우상향 흐름이 만들어지는 그런 위치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거래량이 서서히 증가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셔야겠다. 새우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모멘텀도 살아있고 앞에 급등락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끼도 있고 그리고 저항을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는데 다음날 바로 상한가가 갔었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뭐 신풍제약 같은 거 지금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바닥권에 굉장한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횡보를 하다가 추세 저항을 돌파하면서부터 급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급등 이후에도 박스권 상단 저항을 돌파하는 시점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되겠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셔가지고 이쪽 섹터에서는 이쪽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저항은 이 정도 라인인데 그 저항에 근접해 있는가 그리고 앞서 차트를 한 6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보시고 급등락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신다면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발굴을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신풍제약도 보시게 되면 앞에 11월 이제 작년 11월 5일 날 강하게 한번 시세가 나왔었고 코로나 이후에도 막 상한가 갔다가 급락이 나왔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박스권 저항을 만들어주고 돌파를 하면서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치료제 관련 섹터,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강한 흐름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제가 3만 원 이하에서 추천을 드리고 다음 날부터 이제 상한가 바로 당일날 바로 상한가가 갔었는데요.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저항을 만들어 두고 끼가 있고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추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제가 실질적으로 급등주들을 발굴할 때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급등하고 있는 유인텍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바닥권에서 앞서 보시는 것처럼 막 급등을 이렇게 여러 번 만들어 줬던 종목이죠. 그리고 히토류라는 부분에서 미중 무역 관련된 그런 재료가 살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소 전기차 뭐 관련해 가지고도 뭐 엮여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강하게 이렇게 저항 라인 부근에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저항을 돌파하러 올라가는 상승 추세, 이런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는 시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급등주를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찾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급등주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주린이 분들 많으시잖아요.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급등주를 발굴을 했을 때는 급등하기 전에 선침해를 하셔야 되고요. 선침해가 안 됐다 하면 추격 매수는 절대적으로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유의사항인데요. 매수를 할 때 급등 전에 선침해를 하든지 저항을 돌파하기 전에 급등 전에 선침해를 하든지 상승 초입에 그러니까 돌파를 하는 시점 상승 초입에 바로 공략이 돼야지 이후에 타이밍을 놓친 상황에서 급등하니까 막 심적으로 동요가 돼서 추격 매수를 한다든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를 하는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발굴을 해서 매수를 했는데 이 종목이 갑자기 급등이 쫙 나와요. 그럼 기분 좋죠. 막 소리 지르고 싶어요. 우와! 아니면 막 박수 치면서 막 좋아하실 거예요. 그때가 매도 버튼을 누를 때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환호하고 기분이 좋으면요. 보유하고 있는 다른 누군가들도 대부분이 기분이 좋고 굉장히 막 신이 나 있을 겁니다. 그 시점이 바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매수를 했는데 여기가 이제 저항 부근인 것 같고 더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더 내려갈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데 막 팔까 말까 막 고민되는 시점 있죠. 수익권이라면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요. 절반 팔던지 아니면 3분의 2 정도 비중을 축소하시면 됩니다. 좀 전에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게 되면 급등주들은 또 언제든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한 종목에 연연하실 필요가 없고요. 거래량 터지면서 시세가 쫙 나올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도 가능하겠지만요. 분명히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 높기 때문에 그때가 정리하는 시점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인데 두 가지인데요.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라는 부분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항이 가까워진 상태에서는 거기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내가 사고 여기를 돌파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사면 저항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막 20, 30%씩 몰빵 막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분할 매수로 예를 들어서 한 종목에 내가 20% 들어가겠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5%, 또 조정이 나와서 지지라인 부분까지 밀렸다. 그럼 그때 가서 5% 정도 또 하시고요. 이후에 내 예상대로 이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겠다라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 가서 또 5%를 추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분할 매수하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올라왔어요. 저항 라인이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막 박수를 치고 싶을 정도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들어가시면서 종목을 끌고 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급등주를 하실 때는 내가 산 가격에서 항상 손절가를 잡아두고 들어가셔야 되고, 손절이 안 된다면 이런 급등주를 하시기보다는 좀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서 좀 좋은 종목들 분할 매수로 잔잔하게 사놓고 좀 오래 끌고 가시는 방향이 더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공개 지금 하셔야죠. 네. 선물 주셔야죠, 선물. 이제 추석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해서 예. 오늘은 저기 신규로 도너리 포트에 넣는 건 아니고요. 추석 이후에 좀 시세가 강하게 나올 종목들 세 종목을 선택을 했는데요. 1번 종목이 이제 지니뮤직입니다. 앞서 제가 여기서도 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KT 음원 서비스로 이제 컨텐츠 관련주고요.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컨텐츠 강국으로 만들겠다 하시면서 언급한 이후에 지금 보시면 엔터주들 그리고 컨텐츠 관련 섹터들이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니뮤직도 지금 우상향하는 중이고요. 저항 라인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오늘 보니까 시세가 한번 터졌어요. 시세 터지고 음봉으로 쭉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세 지니뮤직도 충분히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생각되니까 요거는 이제 저점 매수하는 방식으로 저항 돌파한 이후에 조정 나오는 거 저점 매수 관점으로 분할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진양산업입니다. 이제 플라스틱 제조 가공 처리 업체고 자회사로 이제 몇 군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코스피 종목이고 대선 테마로 이렇게 엮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오세훈 관련주로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든지 아니면 차기 대권 주자로 이제 좀 거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양산업 지금 저항 라인에 딱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역시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굉장히 괜찮은 모습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상향 흐름을 만들고 있고 현재 전고점 저항을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번 공략해 보신다면 추석 이후에 시세가 좀 급등하는 모습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SAT라는 종목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 부품하고 그다음에 교통 시스템 관련 장비를 이제 제조 판매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고속도로 가다 보면 이제 적재량 체크하는 톨게이트 부분에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차량들 이제 정보들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CCTV들 이렇게 달아놓은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하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이제 차후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도로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연계될 가능성도 조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회사들이 이제 건축 폐기물 관련해서 처리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련주로도 좀 엮여 있는데, 이제 제주 산업이라든지 이제 서귀포 산업이라고 해서 이쪽 회사들이 이제 건축물 폐기물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제주도에 있잖아요. 그래서 원희룡 그 제주도지사인가요? 지금 인맥주로 대선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원희룡 전 이제 지금 현재 제주도 도지사는 그 대권 출마 선언을 이미 했어요. 그래서 이분 종목이 이제 한 2개 정도가 있는데 파인 테크놀로지하고 이제 SAT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역시 이제 추세 저항을
하려고 하는 SAT입니다. SAT. 네, SAT인데 보시면 지금 이제 추세 저항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보시면 이제 저항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 저항을 이제 돌파를 하기 위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바닥권에서 상승 초입에 있는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큰 비중 넣지 마시고요. 아마 12월 달에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이 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